안녕하세요. 영어학교입니다. 오늘은 시나리오 관련된 책 23권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1895년 최초의 영화 이후 영화는 급속히 세계로 확산되어 대중 오락매체로서 위치를 확고히 잡았습니다. 초기 영화는 단편적인 풍경이나 일상생활을 짧게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의 길이가 길어지고 영화의 사건들이 복잡해지면서 즉흥적 발상이나 기억력에 의존하던 영화 촬영 방식으로는 정리된 영화를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독들은 효과적이며 체계화된 촬영 대본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시점에서 시나리오가 탄생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시나리오는 영화 대본입니다. 시나리오를 영화의 설계도, 구조, 청사진 등 이렇게 책마다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비유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이 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시나리오에는 시작, 중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작, 중간, 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적으로 시작, 중간, 끝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책을 보면 삼막 구조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삼막 구조는 불변의 법칙도 아니고 공식도 아닙니다. 5개나 7개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심지어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영화들도 많습니다. 적절하게 효과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전체를 몇 개로 나누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시나리오를 몇 개의 막으로 나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어떤 것을 창작을 해야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나리오 쓰기에 정확한 공식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안정적인 공식은 없지만 관습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나리오를 쓸 때 하나의 이정표,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의 사건들은 작가가 철저히 계산된 시나리오의 구조 속에서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객들은 몰라도 되지만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은 어디에 뭐가 나오고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다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이야기를 쓰다가 빈 페이지의 미로 안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삼막 구조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화에는 연극에서의 막처럼 커튼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고 각 장마다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순간을 정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삼막 구조가 뚜렷한 영화 중 하나인 헝거게임 1편을 통해 삼막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1막이 시작됩니다. 1막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막은 이야기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스토리가 펼쳐지는 세계,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주인공과 주요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고 중심 갈등, 그리고 작품의 장르나 스타일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곳에서는 관객이 플롯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기초 정보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헝거게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거게임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짧게 보여준 후 주인공 캣니스가 살고 있는 곳인 12구역의 모습과 캣니스의 일상과 함께 주요 등장인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런 일상을 뒤흔드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캣니스의 여동생 프림이 헝거게임 참가자 중 한 명으로 뽑히게 됩니다. 이때 캣니스는 즉시 프림 대신 자원해서 참가를 대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구성점입니다. 구성점은 행동에 관여해 행동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일, 에피소드 또는 사건을 뜻합니다. 많은 시나리오 책들을 보면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가는 이 지점을 구성점 1, 그리고 2막에서 3막으로 넘어가는 이 지점을 구성점 2로 표현합니다. 책을 읽다가 이 구성점이라는 말을 본 순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책을 덮은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덜 부담되는 말로 바꿔봤습니다. 바로 열쇠입니다. 이 열쇠의 기능은 이야기를 앞으로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이야기 전체에서 열쇠가 몇 개인가는 이야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쇠의 개수에 너무 강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열쇠가 꼭 극적 순간, 중요한 씬이나 시퀀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련의 대화일 수도 있고 짧은 씬일 수도 있고 긴 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헝거게임의 2막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열쇠로 주인공과 관객을 2막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2막이 열리고 이제 더 이상 주인공 캣니스는 다시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막입니다. 영화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막입니다. 그만큼 가장 많은 일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2막에서는 주인공이 1막의 마지막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막의 핵심은 갈등과 장애물을 대면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쓸 때 등장인물이 이기고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필요한 장애물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장애물은 내적인 것일 수도 외적인 것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의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고 해결되는 과정 없이 바로 1막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야기가 정말 밋밋하고 재미없겠죠? 헝거게임의 2막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가족과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주인공 캣니스는 캐피톨로 향하는 열차를 타게 됩니다. 이 열차를 탄 순간부터 헝거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한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주인공을 괴롭힙니다. 게임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대망의 헝거게임의 날, 경기장 안에 도착하게 된 주인공과 등장인물들, 카운트다운과 함께 게임은 시작됩니다. 여기서도 주인공 캣니스의 가장 큰 특기이자 무기인 팔을 얻지 못하고 빈 깡통과 다름없는 가방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 잘 버티고 있는 주인공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 게임 메이커가 등장인물에게 장애물을 던지고 계속 힘들게 하는 시나리오 작가 같죠? 이후 게임 메이커는 더 자극적인 게임을 위해 등장인물들을 실컷 괴롭힙니다. 겨우 동맹을 맺은 룰까지 죽게 되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캣니스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Attention tributes, attention. The regulations requiring a single victor have been suspended. 우리가 기다리던 구성점 1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이 두 번째 열쇠로 3막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3막입니다. 해결의 막으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말은 쓰다 보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깔끔하게 마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방법을 택하든 이야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장인물이 사는지 죽는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는지 못 돌아오는지 등 3막의 핵심은 이야기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있습니다. 3막에서는 주인공이 내적 외적 갈등을 거쳐 변화합니다. 도전에 맞서고 자신을 괴롭히는 세력을 굴복시키고 스토리는 결말로 치닫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결말이 내려졌다는 느낌, 즉 갈등이 끝났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야 합니다. 다시 헝거게임으로 가볼게요. 게임메이커의 파격적인 룰 체인지 이후 캣니스는 피타를 찾으러 갑니다. 일단 피타는 다행히 잘 찾았습니다. 열차에 같이 탔을 때보다 캣니스와 피타는 더 가까워졌고 클라이맥스는 남은 참가자들과 최종 대결을 펼치는 순간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우승 후보자를 물리치고 게임 종료를 기다리는데 그 순간 갑자기 게임 룰이 다시 바뀝니다. 한 명의 승자만 있을 수 있다는 말에 규칙을 거부하고 캣니스와 피타는 독이 든 나이트락 열매를 동시에 먹고 함께 죽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캐피톨은 이 둘을 공동 우승자로 받아들입니다. 게임이 끝나고 12구역으로 돌아가지만 캣니스와 피타는 이전과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영화 헝거게임으로 3막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3막 구조는 불변의 법칙도 아니고 공식도 아닙니다. 구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영화들도 많기 때문에 이 구조를 하나의 지도라고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학교였습니다.